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로 실사영화 애니메이션 학풍으로의 프로젝트를 맡은 팀장 이기섭입니다. 신방은 세트인이고요. 처음으로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과 이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 개발 환경, 세 번째 데이터셋, 네 번째 사용 모델, 다섯 번째로 타임테이블, 여섯 번째 결과물 순서로 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과 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라라랜드 영화 중 한 장면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실사 영화를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바꾸면 이제 여러 연령대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 저희 이제 데이터 수집은 이제 뷰티풀 수비랑 리퀘스트, 셀레늄을 사용했고요. 모델링은 넘파이, 오펜시브이, 텐서플로어, 스카이킬럼, 스카이털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웹보용 장고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 데이터 셋인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은 구글 네이버 이제 검색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동영상 데이터로 프레임을 잘라가지고 데이터 이제 수집을 했고, 그래서 전처에는 이제 각 픽셀 값을 이제 -1하고 1 사이로 만들었고요. 만든 이유는 이제 제너레이터의 마지막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탄젠트 하이퍼블릭을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탄젠트 하이퍼블릭 사용한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모이드랑 탄젠트 하이퍼블릭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레디언트, 탄젠트 쪽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좀 덜하고 좀 더 선명한 걸 올 수 있으면서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탄젠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풋 이미지가 됐고, 같은 네트워크를 돌렸을 때 탄젠트 쪽이 좀 더 이제 선명한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모델 지금까지 하면서 사용한 이력들과 이제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결과물에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이제 픽스, 스타일 에겐, 스타일 트랜스퍼, 디포트 스타일 트랜스퍼랑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박스 카스터마이즈,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비디오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고요. 각자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픽스인데요. 픽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 픽스의 이제 구성은 제너레이터가 이제 유닛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닛 구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스키 커넥션을 사용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컨클루션 레이어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코더 부분은 쭉 내려오고 레이어 이제 쌓아주면서 디코더 부분에서 중간중간 이제 레이어끼리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풋 리얼 인풋이랑 타깃 인풋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집어넣게 된 다음에 인풋값과 아웃풋값으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가짜와 진짜인지 판별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했던 로스는 에러 로스, 즉 MA랑 그다음에 간 로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게 패치간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패치 단위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어 한 후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쪽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가 이제 한 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패치 단위로 이제 마지막에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이제 아웃풋이 이렇게 되는데요. 픽스를 사용한 이유가 이제 지도학습에서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만화 필터를 사용해서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제 픽스는 같은 도메인이 아닌 변화가 좀 많이 불안정하게 되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하게는 되긴 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이건 보류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시도했던 게 이제 스타일링인데요.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구조는 이쪽이 이제 피지간이라고 프로간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레시브 간이라고 합니다. 각 이제 레이어마다 인코더 디코더가 쌓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피지간의 단점은 각 특징간이 인탱글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맵핑 네트워크를 거치고 스타일을 아다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스타일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도한 이유가
스타일 변경에 쓰이는 간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한계점이 이제 매핑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면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긴 하고 배경이 이제 노이즈로 인식하기 때문에 약간 주제랑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일단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도해봤던 게 그 스타일 트랜스퍼인데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은 이제 한 이미지에서 컨텐츠 로스랑 그 스타일 로스를 가져와가지고 노이즈를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생성해나가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행렬 곱에서 이제 그 채널과 높이와 너비를 나눈 그 값을 그람 매트릭스 정해서 그 그람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스타일 로스랑 컨텐츠 로스를 구하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 훈련된 이제 VG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타일 그 로스를 구하게 되고, 그다음 스타일 로스와 컨텐츠 로스를 동시에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토탈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탈 로스를 구하게 돼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훈련된 이제 VG 네트워크를 사용한 건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가 이제 스타일만 사용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아웃풋 값이 나오는, 아예 좀 컨텐츠만 사용해가지고 컨텐츠 로스를 구하는 거에 대한 그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트랜스퍼를 시도한 이유는 이제 스타일링 같은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의 스타일을 바꾸는 모델을 한번 사용해볼까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단점 같은 게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을 구별하지 못해서 건물 같은 거에 이제 약간 눈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약간 좀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보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포터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랑 그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한 이제 그 모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콘텐츠 이미지에서 이제 콘텐츠의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스타일 이미지에서 스타일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합하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대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도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제 변환하기 때문에 좀 더 사물이랑 사람을 따로따로 변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이 좀 많이 힘들고 좀 많이 불안정한 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고려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사용했던 게 화이트박스 파트너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로스 값이 그 서페이스 로스, 텍스처 로스, 그 다음에 그 토탈 바리언스 로스, 컨텐츠 로스랑 스트럭처 로스 해가지고 총 5개의 로스가 들어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터는 총 3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로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페이스 로스랑 바이트 필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페이스 로스는 간단하게 이제 실제 만화를 흐리게 한 거랑 생성된 가짜 만화에 대해서 흐리게 한 거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건데요. 보시는 그 그림과 같이 두 개를 흐리게 했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이 많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만들어준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로스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가이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CVT에서 나오는 거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각 자릿수를 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의 값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텍스처 로스인데 텍스처 로스는 이제 실제 만화 흑백화한 것에다가 생성된 가짜 만화를 흑백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사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구하게 되는 건데요. 이 흑백화한 이유는 그 색 자체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여기서 원하는 거는 텍스처만을 원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색상의 정보는 빼고 텍스처만을 가지고서 이제 그 로스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럭처 로스에 대한 건데요. 스트럭처 로스는 그 슈퍼픽셀을 사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슈퍼픽셀 같은 경우는 사이킥 이미지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슈퍼픽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그 뭉개지게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한 이유가 이제 통해서 나온 아웃풋 값이랑 그 슈퍼픽셀 하는 값에 대한 이제 그 차이점을 구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로스는 원래 사진과 아웃풋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탈 베러런스 로스는 이제 한 장의 사진에 대한 이제 대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고, 이건 간단하게 텍서플로어 이미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나온 아웃풋 값은 이제 시도한 이유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영상 이제 얼굴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일단 배제해 두고 영상 커팅 정도만 바꾸는 이제 걔네 사용해보자는 그런 이제 의도로 시도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사람 얼굴은 이제 그 한계가 바뀌지 않는 한계가 있었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애니메이션이나 카툰처럼 바뀌게 되어가지고 이 모델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애니메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간단하게 제너레이터가 주어져 있고 사용한 그 블록들은 컨볼루션 블록,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디바이스 컨볼루션 그 블럭이랑 그다음에 이제 리사이즈를 하고 다시 디바이스 서프라이블 컨볼루션 블럭을 사용한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디바이스 서프라이블 컨볼루션 블럭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컨볼루션이랑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디바이스 컨볼루션은 그 채널 방향 컨볼루션 진행하지 않고 공간 방향만 진행하는 그 컨볼루션이고 포인트 와이즈는 반대로 공간 방향의 컨볼루션 진행하지 않고 채널 방향의 컨볼루션만 진행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얻는 장점이 뭐냐면은 그 성능 자체는 그냥 컨볼루션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산 속도랑 연산 그 메모리에 대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텀브 블럭인데 이걸 이제 리사이즈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리사이즈를 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는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겹친 이제 바둑판 모양의 이제 그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바둑판 모양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그냥 리사이즈를 먼저 한 다음에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간 기본 구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패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애니메간에서 사용한 토탈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강 로스, 어드버셜 로스랑 컨텐츠 로스, 그 다음에 그 스타일 로스, 그레이스케일의 스타일 로스랑 그다음 컬러 로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로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입력 사진의 컨텐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교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레이 로스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되는 걸로 마찬가지로 그 정보량을 빼가지고 그 스타일만 가질 수 있게 만들어진 로스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컬러 로스는 생성된 이미지가 이제 원본 사진의 색깔을 가질 수 있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간을 시도한 이유는 그 화이트박스 카트나이즈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화풍을 시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바꿔가면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화풍을 만들 수 있는데 단점은 이제 약간 엄청나게 그런 버라이어티한 그 차이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모델은 이제 비디오 스타일 트랜스퍼인데 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드렸던 것처럼 스타일 사이언스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컨텐츠 이미지에 스타일 이미지를 더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결과물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비디오 스타일 트랜스퍼의 구성은 이제 인코더로 들어가서 컨텐츠가 인코더로 들어가서 데코레이터 블럭을 지나가서 디코더로 나와서 이제 그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VGC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통과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VGC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나오는 게 데코레이터 블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데코레이터 블럭은 이제 그 나온 그 컨텐츠 피처가 이제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통해서 연산이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 피처가 다시 한번 스타일 피처랑 같이 필터 프로젝터를 들어가가지고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에 합쳐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나온 다시 값이 그 디코더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코더 마찬가지로 이제 레지듀얼 블록을 사용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아다인이라고 해서 어댑티브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 지금 그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댑티브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이 좀 더 유동적이면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인스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 정보를 집어넣게 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레지듀얼 블록을 사용되었는데요. 레지듀얼 블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연산을 할 수 있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 레이어의 값을 다시 더해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비디오 스타일 트랜스퍼의 로스 펑션 중에서 가장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스타일 로스, 컨텐츠 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토탈 버라이어스 로스는 비슷비슷한데 이제 템포럴 로스라는 게 아주 특이한 면인데요. 이 템포럴 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비디오다 보니까 이제 프레임 단위로 같은 이제 스타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프레임 자체를 이제 뒤흔드는 그런 이제 로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뒤튼 다음에 스타일을 입힌 거랑 스타일을 입힌 다음에 뒤튼 거랑의 차이점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한번 뒤튼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입힌 거랑 스타일이 입힌 다음에 뒤튼 거에 대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보게 돼서 그 차이점이 최소화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타일 트랜스퍼랑 비디오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런 붉은 점들이 이제 약간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비디오 스타일 트랜스퍼는 이와 같이 약간 좀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한 이유가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비디오에 접목시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얼굴 형태나 이런 거는 또 마찬가지로 고치기 힘들었는데 화풍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슈퍼 레졸루션도 사용하게 되었는데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미지 작은 사이즈를 큰 사이즈로 만드는 건데 그냥 이 사이즈만 하게 되었을 때는 이와 같이 약간 흐릿하게 좀 블러한 느낌으로 그 이미지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좀 더 선명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유넷 구조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그 픽스처럼 첫 번째 이제 컨볼루션 블록을 쌓아가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그 컨볼트디 트랜스퍼를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나온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비포랑 애프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메모리 이득을 받게 되고 그 메모리 이득으로 해서 영상 속도나 아니면 그 많은 데이터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3월달에 이제 저희 주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를 4월달까지 4월 중순까지 이제 저희가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전처리 수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하고 다녔는데 강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논문을 많이 활용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고에 대한 매소연도 이제 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장고를 시연하는 영상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게 되고 메모리 입력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슬라이스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슬라이스가 완료되면은 모델링을 통해서 컨버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완료가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슬라이스 한 걸 다시 합쳐주게 되고 그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아웃풋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기본 오리지널 영상이고요. 이게 화이트 박스 이쪽에 보시면 화이트 박스 카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첫 번째 모델. 애니메이션은 이제 데이터나 그 웨이트에 대해서 좀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두 번째 건데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랑 가까이 가게 되면 원본이랑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이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 화풍에 대해서 좀 떨어지게 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비디오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자 소감 얘기하고 태림이나 따로. 우선적으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게 돼서 만족스럽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시작했을 때는 약간 좀 긴 시간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좀 짧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많은 걸 알려주시고 되게 감사하게 또 엄청나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